돈 몰리는 EFT 파킹 통장 아시나요? KB자산운용이 올해 첫 금리형 상장지수 펀드 ETF를 내놓고 파킹 대전에 본격 참전한다. 최근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킹형 ETF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운용사 간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이 국내 최대 민간지수회사인 FN가이드의 위례해 개발한 판가이드 CD 금리투자 지수가 지난 8일 공표됐다. KB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기초로 한 금리형 ETF 출시를 준비 중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KBSTAR 머니마켓 액티브 ETF를 선보인 바 있다. 이른바 파킹 통장형 ETF로 불리는 금리형 ETF는 고금리 환경이었던 지난해부터 각광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2023년 ETF 상장지수증권 ETN 시장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CD 금리 액티브로 5조 8천억원가량 유입됐다. 17일 현재 순자산 총액 AUM은 6조 4,827억원 수준이다. 앞서 2020년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CD 금리투자 KIS는 전체 ETF 순자산 총액 1위다. 지난해 초 3조 4,411억원에서 7조 1,929억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급증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 모두 양도성 예금 증서 CD91일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매일 복리로 반영한다. 하루만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파킹 통장과 유사하다. 지난해 5월과 11월 키움투자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도 각각 금리형 ETF를 상당해 후발 상품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현재 91일 만기 CD 금리는 연 3.72%다. 금리형 ETF는 연 3%대 후반 수익률에도 위험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금리 변동에 따라 자본 차익이 발생하는 채권과 달리 CD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만 수취해서다. 정균 삼성증권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는 초단기물의 투자에 고금리를 향유할 수 있다. CD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실적 악재가 겹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4, 4분기 이익 추정치는 연일 하향 추세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일주일 동안 0.28% 하락했다. 코스닥은 0.56% 낮아졌다. 대신증권은 전체 26개 업종 가운데 19개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다고 전했다. 2차 전지 기대감을 불러왔던 화학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11.8%, LG화학 마이너스 7.4%의 부진이 예상됐다. 에너지업종도 SK이노베이션이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하향세를 나타냈다. 한화 마이너스 2.3%, SK 마이너스 1.6%, LG 마이너스 0.5% 등 지주사들의 이익 부진이 예고됐고, 하나오션 마이너스 12.2%, 과 HD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7.2% 등 조선업종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업종은 2차 전지 대표주로 탈바꿈한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3%의 하향세가 눈에 띄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성적표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종의 주축이 되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부진한 잠정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적 발표 이전에 형성된 20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36조 5천억원, 3조 9,900억원이었지만 현재는 33조 6천억원, 3조 2천억원으로 각각 7.9%, 19.5% 하향 조정된 상태다. 대신증권 김정윤 연구원은 배터리 가격 등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반도체 실적 전망 추가 하향 조정이 끝나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일 원동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배경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실적 역성장이 꼽힌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한 탓에 이번에는 회복이 기대됐었다. 키움증권 최재원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기대하고 있는 실적 전망은 눈높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 20.5%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기준 주요 국가별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한국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64.4%에 이를 전망이다. 신흥국 내에서도 가장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적 하향 종목의 수가 늘어난 것이 실적 희소성을 반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 또 통상적으로 국내 상장사의 4, 4분기 실적은 전망치 하향폭이 다른 분기 대비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위안거리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지수를 중립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지수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올해 핵심 미션이라며
새해 들어 실적 모멘텀 팩터의 반등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1, 4분기 핵심 스타일은 실적 상향 종목군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달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함께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어도 육아수당이 있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가입을 해지할 경우에도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만 19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고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의 중위소득 18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등이다. 연계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받은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으로 매달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 금액은 40만, 50만, 60만,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200만원을 받은 청년 A씨가 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금 1000만원을 넣고 월 설정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면 일시납입 시점부터 20개월 1000만원 나누기 50만원 단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 금액만큼 매달 전환납입되는 셈이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 금액과 가입 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된다. A씨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물결표 3,600만원 이하라면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 금액 50만원 곱하기 매칭 비율 4.6% 곱하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20개월 인 46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서 일시납입한 청년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신규 납입이 가능하다. 총 가입기간 60개월, 5년에서 전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신규 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달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 가입일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수준 확인의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매칭 비율이 결정되고 매달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달 70만원 신규 납입, 금리 6% 가정으로 일반 적금 상품 기대 수익인 약 320만원, 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대비 2.67배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금융위는 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 해지 후 바로 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희망적금 만기자는 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적금 가입은행이 아닌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도 다소 낮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입 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직전 과세 시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또 혼인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